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유가가 높은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세계 경제 성장에 아주 중요한 이 석유라는 물질은 늘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때가 많았고요. 또 그 주변에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들도 많은데, 또 산유국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들 가만히 보면 장기 집권을 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 석유 공급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병목 지역들 지도를 넣고 펼쳐보면 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해협, 이런 지명들도 많이 들어보게 되죠.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석유 공부 두 번째 시간, 산유국들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또 정치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석유 이야기 이어가 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석유에 대한 이야기가 석유도 참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나다 보니까 생긴 일이기도 한데, 오늘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들의 지정학적인 특징들, 네, 이런 이야기 좀 맞습니다. 들려주세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영국하고 미국이 중동 지역에 기름이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국가가 서로 이 중동 지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면서 이쪽은 네 땅, 이쪽은 우리 땅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영국은 이란, 사우디는 미국.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나눠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왜 미국이 이란이 아니고 사우디를 선택하고 영국은 왜 사우디가 아니라 또 이란을 선택했느냐, 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그냥 그럼요. 우연히 서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어느 지역을 어디가 점유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열강이 점유하는 것들을 보면 의외로 산, 강, 수심 이런 것들과 관련이 굉장히 커요. 그냥 강을 기준으로 강의 이쪽 편은 너희 거, 이쪽 편은 우리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둘 중에 아무거나 찍어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맥락들이 있는데, 네. 자, 석유는 어떤 맥락이었냐면 중동에 석유가 많네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거 캐야지. 그다음에 캔 다음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가져오기 수월한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음. 수에즈 운하라는 이곳은 미국에는 하등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석유를 수급받아야 될 곳은 유럽이죠. 그렇죠. 미국이 오히려 그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가져온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반대로 인도양 태평양으로 거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하와이 왜냐하면 거쳐서 동쪽으로, 미국의 이제 서쪽으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중간에 괌도 있고 해군 기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다가 석유 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쪽은 일로 가고 저쪽은 절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 먼 것 같긴 한데, 미국 예, 입장에서 미국 보면. 본토까지 간다는 게 네, 아니라.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미국보다는 영국이 간절하게 원했던 지역이었어요. 특히 예. 호르무즈 해협의 이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또 수심을 자세히 보면 이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는 이란의 영해를 꼭 지나야 되는 게 수심이 이란 쪽이 훨씬 깊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수심이. 네, 예. 이란 쪽 방향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자신들의 관리 감독 아래 두는 것이 훨씬 더 석유 수급에 원활해지는 거예요. 해협을 지나가더라도, 좁은 바다를 지나가더라도 이란 쪽 해안선에 붙어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란 쪽에서 자꾸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피곤해지니 맞아요. 우리가 이란 관리할게, 그냥 그렇게 했다는. 맞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그때 유럽으로 넘어가는 원유의 전체 양이 예. 유럽 전체에서 소비되는 원유 양의 3분의 1이 여길 거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영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우리가 관리 감독할게요 라고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괌을 비롯해서 뭐 싱가포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뭐 우리 오키나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에 원유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란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사우디 나쁘지 않네. 그렇게 하시죠라는 기획 정리가 된 거죠. 자, 그 당시 미국 본토까지 석유 수급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미국은 본토의 석유가 충분했고 네.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릴 멕시코를 거의 강탈하다시피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교통정리가 됐고요. 예. 자,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은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패가 갈려서 우리 이란을 팔레비 왕가를 세우고 바로 영국과 미국이 뒤에서 석유를 원활히 캐가고 있구나라는 예.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많은 이란인들의 국민들의 어떤 응출된 어떤 폭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되고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요. 이란에서 석유를 캔 돈을 가지고 좀 뭐랄까요 빈부격차도 완화하고 산업 발전에 썼다면 지금 이란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팔레비 왕가가 네. 이 석유 캔 돈으로 여러 가지 이제 내정을 할 때 그 결론이 뭐냐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석유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계층, 뭐 자신의 친인척 이런 사람들만 거대한 부를 이루고 네. 현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움막 같은 데서 자는 뭐, 그런 예. 상황으로 이제 치닫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이란에 네. 그 종교 지도자가 한 분 계셨는데요. 지도자 이름은 호메이니라는 분이신데 예. 시아파 지도자인데 이분이 계속 팔레비 왕가를 축출하고 그다음에 그 산유 시설을 국유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란에서.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분이 이런 뭐랄까 봉기를 들다 보니 나름대로 팔레비 왕가에서는 이분을 숙청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망명을 가서 오랫동안 해외에 계셨어요. 호메이니가. 네. 예. 그런데 호메이니가 해외로 있는 도중에 이란 내부의 내정은 점점 피폐해지니 여러 가지 갈등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연도를 적어왔는데 바로 1978년에 호메이니 아들이 피살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호메이니 고향에서부터 전국적인 시위가 시작돼서 이게 그 이름에는 전국적인 시위로 번져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유혈 사태 일어나고 그다음에 경찰과 시민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란의 그 석유 관련한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태업을 한 거예요. 우린 이제 일 안 할래. 굶어 죽더라도 우린 일 안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1978년 12월에 석유 관련 업체들이 파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란의 석유 수출이 전면 중단되죠. 그러니 이제 팔레비도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구 열강에서도 팔레비를 계속 보호했다가는 우리가 필요한 석유를 제대로 수급받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팔레비 너 일단 우리 미국으로 와. 망명. 망명을 이제 시켰죠. 예. 그리고 나서 호메이니가 외국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정말 피해 숙청이라고 불리울 만큼 어마어마한 숙청 작업을 해요. 팔레비 왕가에 협조했던 사람들, 관료들, 석유 관련한 산업 종사자들 다 피해 숙청을 하고요. 미국에게는 팔레비를 빨리 다시 신병을 인도해달라. 미국으로 빼돌린 거 안다. 네, 그랬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게 2차 오일 쇼크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팔레비를 내놓지 않으니까 이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열혈 대학생들이 1979년 11월에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합니다. 점거해요. 네. 이건 영화로도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대사관 직원 52명을 인질로 잡으면서 무려 15개월 동안 인질극을 벌여요.
인질극을 벌인다고 15개월 동안? 예, 그 저 대사관 점유하고 우리 인질 있으니까 팔레비 왕가 빨리 돌려보내고 이런 요구 사항들을 계속하는 걸 무려 15개월을 했는데 자 이걸 15개월 했다라는 건 이란의 공권력이 이걸 방조한 거죠. 방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본 거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러다가 중동에서 다시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란이 지금 석유 시설을 국유화한다라고 하고 네. 이거 큰일 나겠네? 이 이슈가 하나 있었었고요.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 2차 오일 쇼크는 누구의 의도라기보다는 이런 공교로움의 연속이었거든요. 1979년 같은 해적이니까 예. 3월 달에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사고가 나요. 음흠. 스마일리 섬에 있는 것이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나서 당시 카터 대통령이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 예정이었던 원자력 발전소 70기에 대한 발전 계획을 철회해 버려요. 일단 스톱. 예, 일단 스톱.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러면 원자력 발전도 이제 불안도 하고 발전 계획도 취소되니 더더욱 석유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예. 심리적인 요인. 거기다가 옆에 이란에서 저렇게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15개월 동안 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국가의 이익을 더 담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같은 해예요. 1979년 11월에 사우디에서도 메카 있죠, 메카. 사우디에 어떻게 보면 전 이슬람의 성지죠. 네.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대사원을 한 500명의 무장 원리주의자들, 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메카를 점령해요. 그리고 점령해가지고 거길 장악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사우디에서 이제 자체 군인들을 파견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프랑스 특수부대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프랑스 특수부대한테 돈을 주고 네. 와서 쟤네를 좀 용병. 정리를 해달라고 네. 용병을 불러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대표적인 산유국인 이란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사우디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원전 사고 나서 석유의 대체제는 쉬워 보이지가 않고 바로 2차 오일 쇼크로 연달아 터지는 계기는 이런 아주 독특한 이런 일들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흉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활한 석유 수급의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제 배당은 받았지만 네. 미국과 영국이 이걸 잘 관리하려다는 목적 아래 이란에 이렇게 오랫동안 내정에 간섭했던 게 큰 원흉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다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카다피라는 오랫동안 리비아인데? 리비아를 장악했던 그 뭐 독재자죠. 네.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카다피는 1969년에 그냥 리비아의 일종의 군인 장교였어요. 장교였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뭘까요? 서구 열강들이 이 리비아에 있는 산유 시설로 뭐 진짜 돈은 다 벌고 우리 리비아는 크게 부강해지지도 못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서구 열강에 결탁해서 돈벌이나 하고 있는 당시 지도층 이것도 그대로 볼 수는 없다 생각을 해서 이 카다피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리비아에 진출한 미국의 석유 회사가 있어요. 옥시덴탈이라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한테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협상을 하냐? 니네 그동안처럼 뭐 7-3제 미국의 석유 회사가 7, 우리가 3 이건 안 되고 자 5대5는 최소한 해야겠어. 돈은 너희가 되더라도. 네, 니네가 돈 다 되고 아니에요. 니네가 돈은 다 되고 5대5는 해야 된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멘트를 뭐라고 쳤냐면 이 카다피가 만약에 내 조건을 안 들어주면 이 석유 시설 다 국유화할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뺐을 거야라는 얘기죠. 그렇죠. 뺐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옥시덴탈이라는 미국의 정유회사가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라고 해서 카다피의 제안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옥시덴탈이 그렇게 카다피의 제안을 들어준 그게 또 그 뭐라 할까요? 전례가 돼서 그 뒤부터는 저거네? 이런 이제 울림을 이제 다른 산유국들에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도 똑같은 미국 산유국에다가 그런 걸 요구하는 움직임이 생겼고 예. 그다음에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도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정유회사들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우리가 원활하게 원유를 시추해서 캐기가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유 개발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70년대 요 후반 때 본격적으로 같이 맞물리면서 예. 수익에 대한 개수 조정이 다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난 거죠. 이때 똑같이 동참했던 사람이 이라크의 후세인이에요. 그러니까 후세인도 1970년대 후반에 그래 이건 아니지. 우리 이라크도 뭐 어떻게 보면 자원 민족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사실 중동 지역에 우리가 40년 가까이 통치하거나 30년 가까이 통치하는 집권자들이 많았었잖아요. 아까 카다피 같은 경우도 2011년까지 재임했으니까 69년도부터 예. 42년 집권했어요. 그다음에 후세인도 걸프전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나기 전까지는 거의 뭐 30년 가까이 재임했었거든요. 예. 자, 이 사람들의 리더십의 근원이 뭔지 감 오시죠? 석유가 자기네 나라께 많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못 가져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도 하고 인권 유린도 하고 여성 뭐 그 인권을 침해한 것도 많아요. 실적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4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이렇게 정부의 수반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했었을 때 가장 그 근원적인 리더십의 근원은 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근원적인 걸 우리 걸로 돌려놓은 게 나야. 이걸로 이 동네에서 이렇게 40년 가까이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호르무즈 해협 말씀드렸고 네. 거길 지나서 이제 수에즈 운하로 와야 되잖아요. 수에즈 운하는 그거 지나가면 지중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지금 이집트 건데 여기에서도 또 똑같이 다양한 방금 말씀드렸던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있었던 여러 분란들이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원래 1869년에 프랑스의 기술자가 그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이집트가 돈을 내서 개발을 완료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한 10년 뒤에 이집트 통치자가 쉽게 얘기해서 정치 자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국가가 재정이 파탄난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수에즈 운하의 이집트 지분을 서구 열강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마저 인수한 곳이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그 당시 이제 1875년도를 기준으로 수에즈 운하 지분의 44%를 취득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프랑스도 좀 가지고 있고 뭐 이집트도 조금은 남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영국이 최대 주주가 됐다. 예, 맞습니다. 그 이후 이집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왕조가 너무 실정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세르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로 왕정을 폐지하고 정권을 잡아요. 근데 이 나세르가 딱 보니까 이집트가 돈줄이 될 만한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저 바보 같은 전 왕조가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955년에 인도네시아의 제3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반둥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요. 우리는 소련, 미국 어느 데에도 포함되지 않고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그냥 자체의 경로를 가겠다. 여기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세르가 어떻게 보면 깃발을 듭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이집트는 미국, 소련 어느 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의 길을 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 참 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참 이제 제가 국제 정세를 보면 비정함을 느끼는 게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게 영국하고 미국은 그렇게 뭐 쌈쌈이라고 해야 되나요? 친하죠. 예, 친하잖아요. 야, 이란은 네 거, 사우디는 내 거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석유 수급에 대해서 미국처럼 독자적인 독립성을 갖기를 원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캐는 거는 네가 해라고 해놓고 그 경로에 있는 수에즈 운하는
영국의 관할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에게 두는 게 영국이 참 이것저것 골치 아플 것들이 생기게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관할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음흠. 바로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요. 뒤이어서 이야기를 좀 여기까지 하고 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우 부원장과 함께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들 이야기.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부러운 나라들인데 또 안에 속사정들을 보니까 참 정신이 없네요. 일부에서는 이집트 이야기까지 듣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네요. 석유가 안 나던 시절에는 누구 땅인지도 몰랐던 그 나라가 석유가 나니까 열강들이 하나씩 이제 파트너를 먹고 같이 이제 뭐 나눠 갖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그 산유국들 내부에서는 야, 이 석유가 왜 신이 우리를 주신 건데 저 서구 열강들이 가져가게 해라고 해서 자기 몫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장기 집권도 그래서 나타나고 있고, 이집트는 석유도 석유지만 이 운하, 이 지정학적 위치도 이렇게 신이 우리한테 주신 건데 네. 통행료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네, 라는 이른바 로케이션 민족주의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집트는 제3의 길을 우린 가겠다라고 하고 나세르가 이렇게 천명을 하는데요.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라는 전략적 요충지가 영국의 입김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소유로 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미국의 좀 입김에 가깝게 작용하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발달하려는데 필요한 전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일강 상류의 아스완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댐을 우리 미국이 그냥 지어줄게 하고 선의를 베풉니다. 선물이야? 친하게 네. 지내자. 예. 그래가지고 선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나세르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나 봐요. 미국이 아스완댐 지어준다니까 뭐 준다니까 그건 받을게 하고 받기로 하고, 무기는 어디서 조달받기 시작했냐면 소련에게 자꾸 무기를 조달받는 거예요. 균형 맞추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랬더니 미국 입장에서는 야, 너희 뭐야, 우리 댐 지어준다는데 무기는 왜 소련에서 자꾸 받고 그러는 거야. 니네 그럼 우리 댐 안 짓는다라고 했더니 바로 이 나세르가 그래? 그럼 우리 댐 지어야 되는데 우리 자금 없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앞으로 수에즈 운하는 그냥 우리 거 국유화할게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게 지금까지는 원래 최대 주주가 영국이었나요? 네, 영국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이제 황당한 거죠. 음. 사실 영국이 중동 지역에서 뭐 억지로 강탈한 건 많은데 수에즈 운하만큼은 합법적으로 산 거예요. 샀다는 거죠. 그렇죠. 지분 취득한 거니까요. 급한 불 갑자기 돈 좀 필요해서 해서 내가 빌려줄게 해서 산 거거든요. 이건 진짜 합법적으로 산 게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날강도처럼 국유한다니까 영국 입장에선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왜 남의 걸 함부로 뺐냐. 예, 그렇죠. 너희가 영국이냐. 네. 라고 영국이 화를 낸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느냐. 수에즈 운하에 또 지분이 꽤 있는 프랑스,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쪽 지역을 자기네 우군 하나가 요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국가를 설립해준 이스라엘. 이 세 개 국가가 수에즈 운하를 다시 우리가 돌려받자.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서 수에즈 운하를 또 다시 강제 점령해버립니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든 참 이게 묘한 거죠. 이란에서 석유는 원활하게 캐. 근데 가져가는 길목에는 우리 미국과 관련된 나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걸 원했던 건데 네. 이걸 다시 가져간다니까 원하지 않는 모습이 생기는 거죠. 미국이 관여하기 어렵게 됐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다시. 예. 그래서 미국은 그건 안 돼, 하지 마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 소련도 이 석유와 관련돼서 유럽이 원활하게 석유 수급이 자유롭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만약에 니네가 이스라엘과 다 같이 수에즈 운하를 강제 점령하고 있는다면 런던과 파리를 핵미사일로 폭격할 수도 있다. 엄포를 놔요. 당시에 소련이. 당시 소련이. 당시에 소련은 야, 석유는 우리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거야, 너희들은. 왜 이란에서 자꾸 사오려고 그래. 그런 뜻이었나 봐요.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또 얘기를 했더니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참 국제 정세가
뭐 너는 착한 편 나쁜 편 이런 게 없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랬더니 미국이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을 때인데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 그건 또 아니지. 네가 런던과 파리를 폭격한다면 그 다음 날 아침 모스크바도 처참한 꼴을 당할 거다. 이런 성명을 또 발표해요.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관계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은 결국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는 데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근데 성공하기 바로 직전에 예. 이 이집트의 그 당시 정부 수반인 나세르가 야, 우리가 수에즈 운하 결국 국력이 약해서 뺏길 것 같아. 내가 그냥은 절대 못 주겠어. 해서 어떻게 했냐면 배를 하나 수에즈 운하에다가 정박을 시킨 다음에 네. 그 배 안에 시멘트와 온갖 바위를 잔뜩 집어넣고 강제로 침수시켜 버렸어요. 수에즈 운하에 배 못 다니게 막아버린 거죠. 진짜 다들 한 성격씩 하시네. 한 성격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당시 유럽 전체의 원유 재고량이 불과 몇 주일치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저 배를 인양하려니까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최소.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미국을 찾아갑니다. 저 석유 좀 빌려주세요. 최대 산유국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중동 석유 대책위원회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위원회를 미국에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럼 우리도 석유가 꽤 있으니 니네 유럽이 필요한 석유를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한마디를 더 얹어요. 우리가 니네한테 석유 공급해 줄 텐데 단 조건이 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게 돌려줘라. 이게 조건이에요. 얼핏 보면 미국이 아주 뭐 약소국을 편을 드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자신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그런 내막들이 깔려져 있는 건데 결국 그 당시 프랑스와 영국이 얼마나 석유가 다급했냐 하면 진짜 백기투항을 합니다. 아, 이집트한테 돌려줄게. 예, 돌려주겠다. 그리고 다 군대가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서 배, 시멘트랑 바위 잔뜩 넣은 배는 그거 원상복귀하는데 1년이 거의 걸려요. 진짜 지독한 짓을 한 거죠. 야. 그래서 그 다음 해, 이름해가 돼야 다시 수에즈 운하는 원상복귀가 됐고 그 사이에 필요한 원유는 미국에서 조달을 해줬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해서 그래도 바다에 가라앉힌 배 덕분에 유럽으로 석유가 못 가고 네. 그래서 유럽이 미국으로 가서 협상을 하자고 하고 네. 결국 그 덕분에 돌려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집트의 나세르는 전 아랍의 영웅이 돼요. 저 친구 성질 좀 있지만 네. 박력 있고 좋아 아주. 네. 그래서 서구 열강을 이기고 우리의 권한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돼서 그 뒤에 나세리즘이라는 게 생겼어요. 범아랍 민족주의 이걸 나세리즘이라 불러요. 네.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그 모티브를 보여준 게 나세르고 네. 그 후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카다피부터 후세인부터 이런 친구들이 뭐 그 당시 정치 뭐 지도자들이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강대국한테 고개 빳빳이 드는 거 보여주는 네, 거. 저거구나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자원 강국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권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집트라는 국가의 그 대통령들을 보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집트 또 한번 해야 될 이슈가 있는데 네. 정말 저는 그 제3세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과 기질 이런 것들이 그 국부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석유가 나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석유가 나는데 우리가 그 당시 자본금이 없어서 서구 열강들이 와서 다 개발 사업으로 돈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인천 앞바다에 아니 부산 항만에 이런 거 배 침수시켜서 이제 못 가져가 할 만한 깡다구 가 있냐? 이거 있는 지도자가 역사상 누가 제일 가까울까? 저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잘 모르겠어요. 듣기는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여담으로 좀 해드리면 러시아가 석유는 우리 거 써야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중동 국가들이 지금 말한
국유화 껐떡하면 우리 국유화할래. 네. 돈 우리가 더 받을래. 이런 거 하는 이 갑질 아닌 갑질.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배운 원조 오브 원조집이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아, 그런 그 갑자기 말 바꾸고 가져가는 건 러시아가 먼저 했어요? 맞습니다. 언제요? 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갑자기 또 역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지하 자원은 누구 거냐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지상의 거는 다 누구 건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오랜 유구한 역사 때문에. 그렇죠. 근데 땅 속에 뭐가 그럴싸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 거냐라고 했었을 때 무주물 선점 원리를 주장했던 나라들이 미국과 영국이에요. 아, 어느 나라 땅에 석유든 먼저 캐면 그게 그 사람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주물. 그러니까 그게 네 건지 너도 몰랐잖아. 땅 속에 있는 건 달리 구분해야지 네. 라고 하면서 이런 원리로 지하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 이 깃발 든 사람은 미국과 영국이에요. 네. 그런데 땅 속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건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누구냐 하면 볼셰비키 혁명 당시의 러시아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지도자들은 볼셰비키 혁명으로 전 인민, 공산 당원들이 다 해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러시아는 미국 다음에 2등의 산유국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러시아 안에 있는 이 석유를 주로 누가 개발하고 있었냐면 스웨덴의 노벨 집안하고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러시아 원유를 또 시추하고 있었어요. 아, 노벨 집안이 또 그렇게 돈을 벌고 있었군요. 네. 그게 노벨상 상금된 거죠? 그렇게 번 맞습니다. 돈으로. 이 돈도 다 포함된 거죠. 네네. 그런데 노벨 형제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 언제 그 기업가들 역사도 한번 우리 언제 개편할 때 한번 할까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성견지명이 엄청난 분인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유화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노벨 형제들하고 엑슨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정유사죠. 여기에 대한 판단이 달랐어요. 노벨 형제들은 아무리 봐도 이거 쟤네들이 국유한다고 할 것 같아. 그 전에도 우리가 잔뜩 투자해서 전체 그 러시아 산유량의 3분의 1을 우리 노벨 가문이 캐가고 있었는데 이거 조만간 이거 완전 빈털털리로 빠져나갈 것 같다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엑슨사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지분 너 살래? 우리 좀 피곤해서 그만하려고. 우리는 뭐 그냥 다른 그냥 생각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엑슨의 그 당시 CEO인 티클에게 이거 지분을 살 거냐라고 네. 했어요. 예. 그랬더니 티클이 내가 보기에는 그 볼셰비키 혁명이 아니라 백색 혁명이 돼서 오히려 러시아에서 장사하기는 더 편해질 것 같다. 이 사람은 그렇게 리포트를 받은 거예요. 네. 엑슨하고 로얄 더치쉘 이쪽은.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서로 합의 잘 됐겠네요, 그럼. 네. 그 노벨 집안의 지분을 전량 다 사갔어요. 거의 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볼셰비키 혁명 완성되고 이제 전부 국유화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엑슨과 더쉘은 이제 자신들이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신규 지분 취득한 것까지 전부 탈탈 털리게 됐잖아요. 네. 그 뒤부터 소련 정부에게 배상금을 계속 요구하고 하는데 결국 배상금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당시 소련 당국이 석유 열강의 정유 회사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네. 석유 가격을 국제 시장에서 진짜 반값 석유라고 해야 되나요? 싸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쉘부터 해서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러시아 정부에게 우리 배상금 포기할 테니 유가를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너 석유 산업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 알려줄게. 이건 담합을 하면 더 돈을 많이 벌어. 너도 우리의 가격에 맞춰. 야, 너 왜 1,000원 받을 수 있는 걸 왜 100원에 파니?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상금 하나 못 받고 털려서 나온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바로 밑에 있는 중동 국가들 그 뒤에 새로 자원을 개발하게 된 많은 국가들이 지켜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서구 열강이 가지고 있었던 시추 권한을 국유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네. 1918년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가 석유 국유화 선언
1호 국가고요. 그 다음에 2호 국가가 37년에 볼리비아예요. 예. 그리고 38년에 멕시코. 멕시코가 예전에 세계 3대 산유국이었어요. 오. 예. 그런데 멕시코 석유는 미국 정유사들이 다 일부러 다 캐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석유에 대해서 수급권을 멕시코가 함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51년에 이란, 지난번 설명드렸던, 그리고 61년에 이라크. 후세인이 이거와 네. 관련된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62년에 버마, 미얀마죠, 지금의. 그다음 63년에 인도네시아, 68년에 페루, 그다음에 71년에 중동의 여러 국가들. 순서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자원은 무기화하는 거야를 선도적으로 가르쳐준 대표적인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은 어떻게 했든 간에 네. 나중에 그냥 없애면 그만이다. 없애면 그만이야. 이건 우리 땅에 있어. 그걸 기억해. 이걸 알려준 거죠. 근데 그런 룰이 자꾸 깨지면 이제는 어느 나라에 가서 석유 캐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투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네. 그러다 보면 석유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석유값이 오르니 그러면 좋겠군요. 오히려 산유국들은. 그렇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의 그 또한 뭐랄까요, 입김을 계속 행사하기 위한 미국은 예.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해주시다 보니까 거꾸로 가다 봤는데 산유국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석유를 실어 나르는 길목에 있는 국가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자. 그래서 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해협, 이쪽에는 파나마 운하 등 이런 요충지들에 굉장히 공을 들이게 된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막히면 또 석유 잘 캐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는 멕시코,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다른 나라들의 또 산유국 움직임. 다 산유국들이죠? 예. 참, 산유국들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듣고 보시면 없는 게 나은 것 같지 않으세요 또? 석유가 네. 있으니까 또 분란이라는 거죠.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네. 저희가 쓸 거에 한 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다 팔 거는 없더라도. 그 정도는 네. 그것도 말 되네요. 네, 예. 딱 그 정도만.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의 석유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